보통 고기자는 여름부터 늦가을 아니 초겨울까지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더워서 그런지 여름 수확은 못하였습니다. 하긴 여름 수확은 노지의 경우 단접병 때문에 또 장마로 열매가 터진 것이 많아서 수확하는 기분이 산뜻하진 못합니다. 오늘이 10월 8일 올해로 처음 수확하는 셈입니다. 이 고기자 삽수구에서 심은 지도 언 10년이 되어 가는군요. 고기자는 옛날부터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계속 장수식품으로 인정받은 식품이죠. 옛날에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알고 왔고 오늘날에는 직접 성분 분석을 해보아도 분명 건강식품, 장수식품이란 말이죠. 고기자에 대한 극에 따른 말이 몇 가지 있죠. 우물가에 고기자를 심어놓으면 그 집에는 상여 나가는 걸 보기 어렵다는 말도 있죠. 우물가에 심은 고기자 열매가 물에 떨어져서 그 물을 먹으니 가족 모두가 건강하여 장수를 누린다는 뜻이죠. 고기자가 우물에 떨어져 효능을 낸다는 것부터 사실 과장된 말이긴 하죠. 그만큼 좋다는 표현을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영상 제목처럼 그렇게 장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 진시황을 엮어 진시황이 찾지 못한 장수식품, 진시황이 끝내 찾지 못한 장수식품으로 말하죠. 저도 이런 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어로 불려져 생소한 말이지만 소개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봅니다. 고기자의 성분으로는 카로테노이드, 콜린, 멜리스식산, 제아산틴, 비질린, 베타인, 베타시토스테롤, 비타민 B1과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고 고기자의 잎에는 니코티안 아민이 풍부하며 글루타민산, 프롤라인, 루틴, 비타민C 등이 뿌리 껍질에는 지방산, 신라믹산, 스테로이드, 베타시토스테롤, 베타인, 비타민 B 등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고기자에는 17종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중 필수 아미노산은 총 아미노산에 대해 30%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방산도 불포화 지방산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빨간 염에 많이도 들어있다고 할 수 있네요. 이러니 장수식품이죠. 여기 나오는 여러 성분들 그것 설명까지 한다면 이 영상이 너무 지루할 것 같아 그건 생략합니다. 궁금한 성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마치 고기자 판매하려고 올리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손바닥 농장은 농산물 그 어느 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내용만 공유합니다. 실제 제 영상은 제가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작되는데 혹시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다시피 고기자이라는 성분은 꼭 열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은 차이는 있지만 열매를 비롯하여 잎, 나무, 뿌리 어디에나 들어있습니다. 고기자 새순 나오면 필요치 않는 곳에 나온 순을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되지만 아예 나물 전용으로 나오는 품종도 있습니다. 또 고기자 나무나 뿌리를 키워서 지골피라고 한약재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물 전용 고기자도 심었지만 맛은 고쳇잎과 닮았더군요. 같은 과즙과 작물이기도 하고 열매나 습성, 병충해 꼭 고추와 뼈 닮았으니 맛도 큰 차이 없겠죠. 저는 향기 없는 나물은 잘 먹지 않아 산나물은 애용해도 입맛에 맞지 않아 캐내었습니다. 캐내어도 이놈들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그 이후 몇 년간이나 캐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삽목 중 이놈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은 없더군요. 대비를 깐 밭에 그대로 심어도 수분만 끊어지지 않으면 잘 살더군요. 그리고 삽목한 당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더군요. 물론 다음 해는 수확량이 더 많겠죠. 밭에 심어도 되지만 우리는 워낙 여러 가지를 심어 그런 공간은 없고 여기처럼 경계면 울타리 겸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심은 까닭은 이러한 목적도 있지만 여기 산깃을 그대로 방치하니 뱀이 서식지에서 자주 출몰하여 여기도 이용하니 늘 사람 발쪽 소리가 나니 지금은 찾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재배 수형은 T자 울타리형으로 재배하죠. 다행히 남향이라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이르는 쪽이 우리 밭 쪽이어서 관리와 수확이 편합니다. 옛날에는 이웃에 고기자 키우면 몇 뿌리 나눔받아 심으면서 폭이 벌려 재배하였고
그냥 기어가는 대로 두고 가을철에 빨간 열매 수확하여 말려 차 끓일 때 한 줌 넣어 복용하여거나 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높이려면 그냥 방임 재배에서는 몇 개 수확하지 못하죠. 이것도 다른 과수처럼 재배 수형이 있습니다. 재배 수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처럼 T자형 울타리 모양으로 키우는 유형과 우산처럼 수양부들처럼 독립된 기둥나무에서 가지를 느려떠 키우는 것인데, 이건 건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도 다른 과수처럼 겨울 전쟁 필요합니다. 이렇게 열매 달렸던 가지는 전부 제거하고 이렇게 T자 골격만 놔둡니다. 그리고 새순 올라오면 그 새순을 한 뼘 두고 두세 차례 잘라 여러 결과지를 만들어 거기에 열매 달도록 합니다. 지금은 전문 재배 농장도 많이 생기고 품종 또한 개량되어 옛날 토종 구기자는 야생으로만 자라고 있고 청양구기자 연구소에서는 매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품종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더군요. 제가 당시 신품종이라고 해서 삽수 분양받아 심은 것이 청홍, 청명 두 가지입니다. 구기자는 이배체 자가 불화합성 식물이라 한 가지만 심으면 수정 결실률이 낮습니다. 지금은 4배체 자가화합성 품종도 개발되어 오직 한 가지 품종을 심어도 생산량에 차질이 없는 것도 있다고 하더군요. 유튜브 영상 특성상 품종 소개와 신품종 삽수 구하는 요령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재래종 재배할 때는 어디 재배한다는 말도 맞지 않고 뜰이나 밭 한켠에 올라오는 빨간 열매 가을이 되어서야 수확을 하였지만 지금은 겨울 들기 전 아니면 겨울 나면 퇴비와 밑비료 주고 틈틈이 우표료 주어서 키워야 하고 고추와 똑같이 병해충 오니 병해충 방제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름에서 늦가을, 겨울 오기 전까지 늦게까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전정 등 수영과 구기는 과수처럼 병충해 방제는 고추처럼 하면 누구나가 재배할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작물입니다. 옛날처럼 몇 포기 재배하거나 아직 재배를 하지 않은 사람과 구기자 얘기를 해보면 토종이 제일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토종은 우리 향수를 자극하기는 해도 구기자 제대로 키우는 사람 개량 품종 키웁니다. 개량용은 알도 굵고 열리기도 많이 열리겠지만 그래도 약성은 토종 따라 오겠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군요. 구기자 품종 개량할 때 알의 굵기, 수확량만 보고 품종 선정하지는 않겠죠. 약으로 먹는 것은 첫 번째가 약성, 즉 성분 검사이죠. 성분이 기존 품종보다 많아야 신품종으로 인정받죠. 당연히 토종보다 신품종이 약성이 더 많죠. 이런 점을 나중에 알았기에 품종 이름도 모르는 구기자 묘목 농원에서 사와서 심었는데 바로 캐내고 신품종 사서 심었습니다. 구기자 연구소에서는 어쩌면 해마다 품종을 개량하니 지금 제가 키우는 것도 어쩌면 구품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신품종 묘목을 일반 농원에서는 팔지 않기에 제가 키우는 것도 나눔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 제가 워낙 몇 그루 키우지도 않고 해서 한두 번 겨울 전정하고 나온 삽수를 나눔해드렸습니다. 어느 삽수는 볼펜 굵기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여기 보다시피 우리는 울타리처럼 느려들어 키우니 열매는 잘 달려도 가지는 이렇게 가느다랗습니다. 2월 겨울 전정할 때 잘려져 나온 여러 가지 중 그래도 쓸만한 것을 고르면 한두 사람 나눔할 정도이고 그것 또한 별로 우량한 삽수가 아니어서 드리는 제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아마 이 영상 시청하는 분 중에서 구기자 재배에 구미가 당겨 삽수를 구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부터는 이미 품종도 구품종이고 삽수 또한 빈약한 것을 그것도 몇 분에게 분양하기보다는 다음 후속 영상으로 품종에 대한 나름의 안내와 또 그런 품종을 어디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기자를 재배하고 싶거나 또 개량 품종이 아닌 이름 모를 품종을 가꾸고 계신 분은 후속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십시오. 어쩌면 본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품종 구기자 삽수 판매하는 곳 손바닥 농장과는 관계가 없는 건 아시죠?